안녕하십니까? 프리모모TV입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갖가지 꽃들이 아름다움을 다투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선거의 계절이기도 하죠. 오늘은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선거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저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국 조선족 출신입니다. 선거제도가 없는 중국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귀화한 후 선거를 통해서 자유시민의 권리를 경험하고 있는 저는 선거철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선거가 없는 중국의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이라는 일당이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이라는 사회의 정점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고 중국 공산당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국가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죠.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북한 노동당과 같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아직까지도 명목상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임기도 정해져 있고 상급기관의 엄격한 훈련과 검증을 통해 간부를 선발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중국이 일당 독재를 장기적으로 하면서도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나름의 간부 선발의 이런 체계와 전통이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80년대부터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개혁개방을 이끌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오자 전 세계는 중국의 이런 집단 지도 체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 선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일당 지배 체제의 장점을 굳이 언급해 본다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 시장 경제의 원리에 부합할 때에는 집중과 효율을 강조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혁 개방을 통해 시장 경제를 도입한 이후 특히 그러했습니다. 일당 지배 체제의 단점은 장점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정치 세력이 장기간 국가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 감시와 견제 기능이 상실됐고 공산당의 폭주를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결과는 기득권의 부패로 이어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인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또 교육이나 문화, 언론이 국가 권력에 종속되다 보니 중국 인민들은 정부가 가르치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역사나 현재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고 나름의 견해가 있을 텐데 정부가 그 해석을 독점하고 다양한 해석이나 의견을 가로막으니 14억 인민들은 공산당 지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른 단순한 논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 인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가장 많이 충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중국에서 알고 있었던 지식과 상식이 해외에서 접하는 것들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족 출신들이 한국에서 가장 충격을 받는 역사 사건이 바로 6.25 전쟁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등에 업고 북한을 침략했다고 선전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 같은 민족인 북한 인민들이 침략에 저항해 싸우는 것을 도와야 한다면서 조선족 출신들이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정확한 정보가 있었더라면 조선족들이 민족 상잔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섰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다시 선거 이야기로 돌아와서 선거가 없이 특정 정당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면 그 정당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없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상황을 보면 집단 지도 체제였던 중앙 지도부가 한 지도자에게 힘을 몰아주면서 중국 공산당의 전통적인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 선거 제도가 있었다면, 중국에 정당다운 정당이 존재한다면, 언론이 또는 반대 정당이 정부와 지도자의 언행을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도 자기만의 판단을 가질 수 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14억 인구가 살고 있고 5천년 문화를 자랑하는 중국에는 많은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있고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데 선거가 없는 지금의 일당 독재 구조 속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종속돼서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브레이크 없이 달려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른 것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전 국민이 투표를 하는 선거를 통해서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고 국회의원에게는 4년, 대통령에게는 5년 정도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선거가 없는 일당 독재 국가에 비해서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선거가 없는 중국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지도자가 되는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고 또 감시나 견제를 위한 언론이 막혀있기 때문에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또 부패한 공산당 간부를 보면서 부글부글하기만 했는데요. 이제는 사회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당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후보가 많은 지역의 유권자들은 머리가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어떤 후보를 찍을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선거에 임하는 저의 기준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준이 좀 단순해요. 정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으면 너무 행복하게 아무 고민 없이 투표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덜 나쁜 후보를 찍으려고 합니다. 정당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정당도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중국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중국 공산당과 비슷하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정당은 피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정치가 싫어서 중국을 떠났는데 대한민국이 중국처럼 되는 것은 막아야겠죠. 한마디로 최선이 아니면 최악은 피하자 이런 마음으로 투표하려고 합니다. 선거가 없는 나라보다 선거가 있는 나라가 훨씬 좋다는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 즐겁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